자,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 있는 악재와 호재들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10% 이상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를 계속 해도 되나?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스트레스 받고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명쾌하게 뉴스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찬찬히 쉽게 각각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차분히 잔잔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로 악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입니다. 최근에 떠들썩했던 악재였죠. 이 악재 때문에 하루 만에 삼전닉스가 9%, 14% 폭락했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라는 마크 주커버그의 기업이 있죠. 이 기업도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AI 컴퓨터, AI를 구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이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메타가 최근에 갑자기 우리는 이 AI 데이터 센터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임대해주고 그 임대 수익을 받는 사업도 시작하겠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왜 메타가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혼자 AI를 개발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 AI 컴퓨터를 빌려준다고 하지? 뭔가 AI 개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제 AI 끝나는 거 아니야? 요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공급 과잉 우려 촉발, 반도체 고점 논란으로 삼전닉스가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남는 GPU 빌려드려요. 이런 GPU 개념 제가 이전에 반도체 총정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에 대해서 반박이 나왔죠. 오히려 매수 기회다. 메타가 남는 컴퓨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그 임대 수익으로 현금 흐름이 보강되고 그 현금 흐름으로 다시 또 AI 컴퓨터를 더 많이 지어서 오히려 AI 개발을 더더욱 할 거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재원이 될 것이다. 라는 반박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저커버그도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원했던 만큼 AI가 개발된 게 아닌 건 맞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는 3, 6개월 안에 AI 투자로부터 더 큰 혜택을 보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 이걸 임대업을 해서 돈을 더 받아서 그걸로 더 많이 지어서 더 열심히 연구 개발할 거다. 요런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바로 어제였죠. 삼전니스 9% 폭등, 반등해버리고 코스피 지수도 5%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쫄아서 팔았다면은 이 급등 못 먹고 이제 손가락만 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타 악재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악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의 애플, 그 팀 쿡 CEO가 맥북, 아이패드 가격을 전격으로 인상하면서 어떤 핑계를 댔냐? 아니 이거 우리가 인상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가격을 너무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가격 올리는 거다 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핑계를 댄 거예요. 굉장히 불손하죠. 그러면서 우린 이제 한국 반도체 안 쓰고 중국 반도체 쓰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협상하고 있다. 요런 도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나? 라는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요것도 또 반박이 되어버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3대장이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미국의 마이크론 이 회사 CEO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애플 너희들이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 후려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 너희가 너무 가격을 후려치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공장을 줄이다 보니까 생산이 너무 줄어들었고 그래서 생산이 적은데 너희들이 갑자기 많이 필요로 하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것 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너무 가격을 후려치지 않았으면은 이런 사단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왜 우리에게 지금 난리냐. 대놓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협회 역시도 아니 우리 메모리 반도체
이거 가격 높다고 시비 걸지 마라. 자꾸 시비 걸고 개입하다가 더 상황만 안 좋아질 거다. 더 가격만 올릴 거다. 요런 내용이 나오더니 어제자로 삼성전자는 어떻죠? 보란 듯이 애플 중국 메모리 반도체 쓴다고? 그럼 쓸 테면 써봐 하면서 삼성전자는 3분기에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요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너무 통쾌해버렸죠. 어차피 미국은 중국과 AI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쓰도록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 패권 전쟁이자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를 사서 중국 반도체 회사를 키워줘 버리면은 미국이 오히려 위험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라도 고래 싸움에 오히려 새우가 이득을 보는, 우리나라가 이득을 봐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 역시 이 악재 때문에 떨어졌을 때 공포에 산 사람이 승자였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지면 세일 찬스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악재가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금리가 너무 높느니, 유가가 안 떨어지느니. 하지만 저는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좀 먼 발치에서 봤을 때 이런 패턴을, 동일한 패턴을 읽을 수 있었어요. 최근 악재만 따져도 이란 전쟁 났을 때 어땠죠? 주가 떨어지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란 전쟁이랑 반도체 AI랑 무슨 상관이냐. 본질과 무관하다. 세일 찬스다. 작년 말쯤에 구글 터보 퀀트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구글 터보 퀀트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안 쓸 거다. 요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죠? 전혀 대세에 지장 없었고 아무런 악재가 아닌 걸로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더 작년에는 딥시크라고 중국 AI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 주식이 엄청 떨어졌었어요. 엔비디아도 엄청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쏙 들어가 버렸죠. 그때 역시 세일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때 딥시크 쇼크 때 오랜만에 엔비디아 엄청나게 매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100 초반대까지 거의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2025년에는 관세 전쟁이 있었죠. 이때 저도 조금 무서웠습니다. 이때는 금융 관련한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대세에는 지장 없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타코 꽁무니를 뺄 거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이 두 개 영상, 실제로 관세 전쟁 때 이 두 개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 오히려 세일 찬스가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엔캐리 청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폭락해버리니까 미국과 일본이 만나서 협의하니까 또 올라버렸죠. 큰 그림을 보면은 악재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뉴스 언론이나 증권사들에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증권사들은 거래를 많이 만들어서 이 수수료를 많이 먹기 위해서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고 지금 팔고 이따가 사세요 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게끔 조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채널에서 지금 매도하셔라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이 전쟁이 났을 때, 계속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사셔야 된다. 떨어지면 유기농 조정이다. AI 버블이 작년에 유행했을 때도 AI 버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 전쟁, S&P 500 너무 고점 아닌가요? 너무 고점이라고 할 때도 계속 사세요. 그리고 그 전으로 2023년 넘어가도 그때 뭐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있었고 SVB 은행이 파산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 다 기억하셨을 텐데 이런 악재들을 결국 다 무시하고 다 극복하고 우상향하는 게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악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돈도 못 법니다. 그런데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악재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세일 찬스를 누렸던 분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증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무서운 말들은 모두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단기 투자 많이 해요.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일단 팔고 나중에 다시 사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손절하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장기 투자자는 손절이니 일단 파셔라 이런 말 절대 안 한다. 그렇다면 언제 팔아야 되냐, 그 부분은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악재 부분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비관론? 무시해라. 그리고 제가 매우 좋아하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는다. 큰일 났어요. 불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좋은 이야기보다 불이야. 위험해요.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렇게 비관론적이고 우울하고 세상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주목을 하고 명성을 줍니다. 하지만 저도 명성을 얻고 싶으면은 위협적으로 어그로를 끌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명성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성 얻고자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비관론자는 명성만 얻고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자 되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낙관론자는 그냥 저렇게 호들갑 떠는 거 무시해 하면서 진득하게 장기 투자하면은 계속해서 그냥 옆에서 떠들든 말든 자본주의 우상향 시스템으로 돈을 벌게 된다. 우리도 낙관론자로 돈을 벌자, 풍요를 누리자,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밝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악재의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이 악재의 본질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분 좋을 호재들, 하지만 너무 근거 없이 호재 말하지 않습니다. 근거 있고 데이터 있는 호재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호재, 가격 인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가격 인상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매우 싫어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작년부터서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 애플이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땡깡을 피우는데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확실한 호재죠. 두 번째로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월 수출이 1,000억 달러, 하나로 1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50조 원 수출을 했다. 이것은 일본도 한 번도 달성해 보지 못한 대기록이고 독일과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성과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전 세계에 200개 넘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4등이에요. 200개 나라 중에 4등, 100개 중에 2등, 2%요? 우리가 한 집단에서 상위 2%의 부가 있다? 그렇다면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만하죠.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옆 사람이랑 비교하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또 비교하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고 빈부격차 느껴지고 하는 것뿐이지, 일단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 거를 누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부잣집에, 금수저의 집에 살고 있다. 그 금수저 집 안에 사는데 조금 더 좋은 방에 사느냐, 조금 더 좁은 방에 사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밖에 나가보면은 우리는 궁전에 살고 있다. 진짜 이거는. 한국의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 역대 최대를 갱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국내 제조업 기반의 자생적 수출 경쟁력만 놓고 보면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무역 강국이다. 근데 단순히 반도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연차에서 전기 친환경차 수출로의 전환 등 제품의 본원적 경쟁력이 작용한 결과 현대차 이런 것도 좋죠. 반도체 수출이 근데 핵심이긴 했습니다. 거의 200% 증가했다. 448억 2천만 달러.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품목의 6월 수출도 전년 대비 28% 증가. K뷰티와 K푸드 열풍으로 화장품, 농수산식품, 요즘 김 이런 것도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해 1조 달러 가능성은 지난 5월 발표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게 지금까지도 현기증 날 만큼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을 거다. 두 번째 호재였고요. 세 번째 호재, 장기 공급 계약 LTA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호황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반도체 산업도 좋지만 다시 내리막길, 불황이 올 것이다.
그때면 우리 주가도 떡락하고 큰일 날 것이다. 은근히 폭락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바보가 아니죠. 거기 수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대처 안 할까요? LTA라고 장기 공급 계약을 요즘은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순환을 타니까 우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할 때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자. 구독을 하는 것처럼 1년 구독하면은 더 싸게 줄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매년, 매달 플랫하게 예측 가능성 있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찍히도록 장기로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불황이라고 해서 나 이제 그냥 메모리 반도체 안 살게요. 이렇게 못 하겠죠. 계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장기적으로 계속 사야 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가 고객사와 공급 물량과 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원래는 계약 기간을 1년 안팎에서 했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3년에서 5년 수준으로 늘리는 추세다. 그래서 최소한 3년, 5년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SK하이닉스는 일부 메모리 LTA에서 가격 상한선을 없앤 계약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게 원래 가격에 하한선을 둬서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아래로는 가격을 못 낮춰준다. 이렇게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 가격 상한선도 있어서 너무 여기서 또 가격이 뛰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고객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예측 가능하게끔 가격을 맞춰줄게. 이렇게 하는 게 장기 공급 계약인데 SK하이닉스는 자신 있으니까 실은 말어 이런 배짱이 있으니까 가격 하한선은 SK하이닉스에 유리하게 가격 하한선은 그대로 두고 가격 상한선은 없애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받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은 방어해 버리겠다. 이런 SK하이닉스에 너무나도 유리한 계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도 상장시킨다고 하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 SK하이닉스를 재평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호재 다섯 번째,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부문에서 요즘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AI 기업이죠. 엔트로픽도 삼성전자와 자체 칩 생산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 아까 말씀드린 메타도 삼성에게 반도체 좀 만들어 달라 50조를 전망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 XAI도 삼성전자에게 달려왔고 엔비디아, 구글도 줄을 선 상태다. 계속해서 호재가 터집니다. 게다가 또 호재가 있는데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심플하게 팍팍 나가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매할 것이다. 2025년, 2026년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주고 있는데 2027년, 2028년까지도 계속해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빅테크들이 쓰는 돈이 그대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리나라 코스피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돈이 많이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다. 올해 설비 투자액 총액은 전년 대비 73%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또 20% 이상 또 증가세를 이어갈 거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떨어지면 사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악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너무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데 돈을 많이 써서 현금이 부족해서 더 이상 못 살 거다. 요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니 현금 부족해져? 오히려 더 벌 건데?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2027년에 빅테크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면서 가지고 있던 가용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 다시 이 현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때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서
이걸 또 임대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사업에서 나오는 돈이 이제서야 들어오겠죠. 이때 투자한 돈이 2028년부터 다시 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할 거다. 그렇게 현금이 늘어나서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금리가 너무 높다.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이란 전쟁과 일단락을 어느 정도 시키면서 유가가 실제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 확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고용 증가도 반토막 나면서 이거 금리 인상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 대내외적인 요건들까지 다 온 우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는 정말 역대급 역사적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420만 원까지 나오고, 삼성전자도 59만 원까지 나오고, 거기에는 막연한 근거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근거, 실적에 힘입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one more thing,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엄청 거대하고 크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호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 4,755조를 투자하겠다. 전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전국을 아예 그냥 AI 생산 공장, AI 기지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가장 처음에 느낀 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4,755조 투자했을 때 투자한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 수많은 사람들 업계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비전이 없으면은 투자를 안 합니다. 차라리 뭐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틀던지 하지,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력과 같다.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말을 하더라고요.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마치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기억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장해야 할 기억이 되게 많아지는 것처럼 AI도 성능과 사용이 계속 늘어나간다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공급 부족입니다. 앞으로의 부족 상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죠. 우리나라 자체를 반도체 특화된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돈을 쓸어 담겠다. 이런 거대한 장기적 플랜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투자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더 거대한 돈이, 전 세계로부터 더 거대한 돈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뭐죠? 더 큰 수익, 더 높은 주가 상승. 꽉 붙잡고 계셔라. 꽉 붙잡고 계셔라. 단기적인 악재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고 그냥 잔잔하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림으로 말씀드렸죠. 찐 자본가는 그냥 좋은 주식, 좋은 자본 있으면은 그냥 깔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고팔고 하는 것은 단타꾼들이나 투기 세력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찐 부자들은 이렇게 고고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초거대하게 one more thing 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영상, 오늘의 결론 깔끔하게 마무리 매듭 지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낙관론자가 되어 돈을 벌자.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감정적으로 낙관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이 데이터적으로 호재가 더 많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장기 투자 기차에 타 있습니다.
외부의 날씨가 어떻든 폭풍우가 오든 비가 오든 우리는 지금 내릴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해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가 온다고 단기적으로 악재가 온다고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차는 AI 시대의 혁명, AI가 전 세계에 보급이 다 될 때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곳이 목적지입니다. 중간에 내리지 마세요. 그 목적지를 보고 어차피 기차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 있으니 아무리 밖에서 투기하고 단타하고 탔다 샀다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냥 편안하게 열차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기까지 맛있는 거 먹고 삶도 즐기고 인생도 즐기고 삶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돈을 버는 마음 편한 재테크 하시길 바란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호응해 주시고요. 향후 컨텐츠 예고해 드리자면은 요즘 SK하이닉스 너무 비싸죠. 그래서 반도체 ETF나 코스피 200 ETF도 추천드렸지만 개별 종목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수점 거래 방법, 저는 어떻게 거래하는지 이것을 소개하는 것도 좋고, 게임의 법칙,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지 장기 투자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요것도 다뤄드리고, 또 손절 쉽게 하는 법, 마이너스에 물려있는 이제 코스닥에 좀 중소기업에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손절을 감정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 이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떤 게 내 취향에 맞을까, 어떤 것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을까, 이거 비교해보는 영상,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가장 먼저 보고 싶은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의견들을 보고 제가 우선순위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순위만 달라질 뿐이지 제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몇 번 진행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컨텐츠들은 다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 편한 골드러쉬, 황금빛을 향한 여정 함께 하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큰 응원과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